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오늘 직업심리학 중에서 세 번째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적응 이론, 그리고 로우의 욕구 이론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적응 이론에 대한 개요입니다. 롭키스트와 데이비스가 1950년대 후반부터 수행해온 직업적응 프로젝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립된 이론입니다.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환경의 요구사항과 관련시켜 진로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여기서는 특히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필기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직업적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개요 부분이라든지 이론의 핵심 분야라든지 직업 요구의 평가 도구라든지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시면 기존에 나왔던 직업적응 이론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론의 핵심 네 가지는 개인의 성격과 일의 환경은 잘 어울려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욕구는 일의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일의 환경을 특정짓는 강화 요인, 보수 승진, 작업 환경과 같은 개인적 욕구는 안정성과 직무 유지의 중요한 측면이다. 4. 작업자의 적성과 일 환경적 요건이 일치되면 직무 배치가 가장 잘 이루어진다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제일 첫 번째 개인의 성격과 일의 환경은 잘 어울려야 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과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업 요구의 평가 도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의 요인 분석을 통해서 안전, 편안함, 증대, 이타주의 성취, 자율성 등의 6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다양한 직무에 대한 능력 및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직업명 사전과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3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3라는 것은 필기시험에 자주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능력 수준과 능력 유형 및 다양한 직업이 제공하는 강화자 등의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 적응 과정인데요. 보면 별이 3개죠. 필기와 실기에 다 나왔던, 아주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먼저 직업 성격적 측면,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민첩성은 과제를 얼마나 일찍 완성하느냐와 관계되는 것으로 일의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한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하고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한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말한다. 요 4가지와 제가 체크해 드린 것을 잘 기억하시면 필기에서 선택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또 여기도 별 3개죠. 필기와 실기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직업 적응 방식적 측면은 필기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융통성과 끈기, 적극성, 반응성, 그리고 오른쪽에 설명하는 내용하고 연결시키는 문제로 필기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실기 나왔다 그랬죠. 실기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데이비스와 롭키스트의 직업적응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된 직업적응과 관련된 도구, 심리검사 도구 3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 미네소타 중요지 질문지 MIQ, 두 번째,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MJDQ, 세 번째, 미네소타 직무만족 질문지 MSQ 3가지인데요. 이 미네소타 중요도 질문지 MIQ는 개인이 일의 환경에 대해 지니는 20가지 욕구와 6가지 가치관을 측정하는 도구로 1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두 번째, 미네소타 직무 기술 질문지 MJDQ는 일의 환경이 20개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로 측정하는 도구로 되어 있다. 미네소타 직무 만족 질문지 MSQ는 직무 만족의 원인이 되는 일의 강화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쓰시면 실기 문제는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로우의 욕구 이론인데요. 로우의 욕구 이론 또한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우의 욕구 이론은 뭐냐? 직업 선택이 개인의 욕구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론이죠. 그래서 개인의 욕구가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요. 특히 성격 이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과 직업을 연관시켜 직업의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거 필기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업 선택에서 초기 아동기 경험을 중시하였다. 욕구 이론과 초기 아동기 경험, 이걸 중시하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필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직업 발달 이론 중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기초하여 유아기의 경험과 직업 선택에 관한 5가지 가설을 수립한 학자는 하고 학자 이름을 쫙 내세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로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배경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위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로우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과 연관시켜서 직업 분류 체계를 제시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는 어떻게 되냐? 욕구는 타고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강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위계라는 건 뭐야? 상하, 위계 질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구에는 단계가 있어서 하위 단계가 채워져야 다음 단계 욕구가 등장한다고 하였다. 이게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위계론이고요. 또 기본 가정, 어떤 것을 가정하였냐면 인간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동기화되었다. 동기화라는 게 동기죠. 그 다음에 하위 단계의 욕구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충족됨에 따라서 차츰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 하위 욕구일수록 충족시키려 하는 정도는 강하고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니까 욕구가 하위 단계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만 그 욕구는 하위 욕구일수록 강화되는 거죠. 또 상위로 갈수록 욕구의 만족률은 낮아진다 하는 가정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욕구 위계론과 관련성이 가장 큰 이론은 존재관계 성장 이론, 즉 ERG 이론이라고 그래요. 아들러 잘 기억하십시오. 아들러가 만들었는데요. 이 아들러의 ERG 이론은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들을 3가지 범주, 존재, 관계, 성장 욕구로 구분하고 각 욕구들에 대한 첫 글자를 따서 ERG라고 하였다. 자, 제가 왜 이거 중요하다는 필기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다음 중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과 가장 유사성이 많은 직무동기 이론은 이랬어요. 그 얘기는 아들러의 존재관계 성장 이론. 요게 답이었어요. 4가지 사지선택에서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러의 ERG 이론, 존재관계 성장 이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는 다 알고 계시죠? 생리적, 안전, 사회적, 자존, 자아실현 욕구. 자, 그리고 로우의 직업분류 체계입니다. 로우는 흥미에 기초하여 직업을 8가지로 군집으로 나누고 각각의 군집에 알만한 직업들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8가지 직업군과 6단계의 책무성 정도를 제시했죠. 자, 8가지 직업군입니다. 8가지 직업군은 흥미를 기초로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면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기술직 이렇게 해서 8가지 직이 있는데요. 시험에 나왔던 거는 1, 2, 3, 4, 요 4번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필기시험에. 그래서 서비스직은 다른 사람의 욕구와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비즈니스직은 대인관계가 중요하나 타인을 도와주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비즈니스직인데 시험에서는 비즈니스직이라고 하지 않고 사업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는 사업직이다. 같은 말이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째 단체직은 기업의 조직과 효율적인 기능에 주로 관련된 직업군으로
인간관계의 질은 형식화되어 있다. 기술직은 상품과 재화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된 직업군으로서 사물을 다루는 데 관심을 두는 직업군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필기시험에 나왔다는 것 기억하시고 왼쪽에 직군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에서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냐? 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제시한 직업군의 주요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왼쪽의 직업군과 오른쪽의 특징을 연결시키는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최소한 요 네 가지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6단계 책무성이 있어요. 책임, 능력, 기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책무성의 정도가 단계의 구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해서 뭐 고급 전문 관리직, 중급 전문 관리직, 준 전문 관리직,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로우의 욕구 이론 5가지 명제. 로는 초기의 가정 환경이 그 후의 직업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5가지 명제를 제시하였다. 1, 2, 3, 4, 5 역시 시간 나시면 한 번씩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가 부모 자녀의 관계와 직업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부모시잖아요. 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거기 때문에 이건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의 최대 관심은 아동의 욕구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직업군의 선택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 형성된 개인의 욕구 구조에서 결정된다 하고 가정하였죠. 그래서 발달 초기 부모 행동을 어떻게 봤냐면 자녀에 대한 감정적인 집중은 과보적이거나 아니면 과요구적으로 표현된다. 또 자녀에 대한 회피가 있다면 이런 감정적 무시와 거부로 나타난다. 또 자녀에 대한 수용은 무관심한 수용과 애정적인 수용으로 나타난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더라도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자, 부모 자녀 관계와 직업 선택은 어떻게 되냐면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욕구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성장한 사람은 인간지향적 성격 형성과 직업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문화직, 예술직. 하지만 차가운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성장한 사람은 비인간지향적 성격 형성과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 요 정도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필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 유형이에요. 여기서 보면 수용형, 정서집중형, 회피형 이렇게 나왔었어요. 수용형은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따라서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서비스, 교직 등에 종사하게 된다. 그리고 정서집중형은 과잉 보호형의 부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격이 예민해져서 예술계통의 직업을 선호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회피형은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져요. 따라서 사람과 접촉이 적은 기술직, 연구직 등의 직업을 선호하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필기 한번 나왔었어요. 그 외에 부모 자녀 관계 질문지 결과 분석을 또 세 가지 요인. 그래서 아까 부모 자녀 관계 질문지를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 분석을 통해서 양극 요인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애정, 거부, 무관심 요구, 지나친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LR 애정과 거부 요인과 O 지나친 주의 요인만이 개인의 영향에 관심 영향을 준다고 추정되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평가인데요. 이 평가가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요 로우에 같은 경우는
성격과 직업 분류를 통합하는 업적을 남겼고 독특한 방식으로 직업을 분류하는 모델을 제시했으며 또한 부모 자녀 관계 질문지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게 공헌한 점이고요. 근데 비판을 받았어요. 왜 비판을 받았냐면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 자녀 관계가 그의 이론처럼 획일적이거나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증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고 특히 진로 상담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필기와 실기 기출 한번 몇 개 더 풀어볼까요? 먼저 필기입니다.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성격적 측면의 성격 양식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왼쪽에 직업 성격적 측면과 오른쪽에 설명. 자, 답은 뭘까요? 볼까요? 3번이네요. 리듬. 활동에 대한 단일성을 의미한다. 3번. 틀린 것인데 리듬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 직업발달 이론 중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에 기초하여 유학의 경험과 직업 선택에 관한 5가지 가설을 수립한 학자. 매슬로우 욕구 이론 갖고 이론을 만든 학자 알죠? 금방 아시겠죠? 이거는. 답을 한번 볼까요? 1번 로우죠. 로우. 왜? 지금까지 로우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필기 하나 더 할게요. 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제시한 직업군의 주요 특징으로 옳은 것은 아까 직업군 8개 나왔었죠? 사업직, 기술직, 서비스직, 단체직. 오른쪽에 특징을 설명한 건데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느냐 하는 거죠. 어떤 게 답인 것 같습니까? 답 한번 볼까요? 3번 서비스직이네. 서비스직은 사람의 욕구와 복지에 관련된 직업군이다. 실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개인 환경과 상호작용의 특성을 나타내는 4가지 성격 유형 요소를 가정한다. 성격 유형 요소 중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아까 성격 유형 요소 4가지가 있었죠. 한번 볼까요? 응? 롭키스트에 나온 롭키스트. 롭키스트에 보면 직업 성격적 측면 나오죠.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그죠? 한번 볼까요, 다시? 네. 4가지 성격 유형을 가정한다. 성격 유형 중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4가지인데 3가지만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쓴다? 직업 적응 과정사의 직업 성격적 측면의 성격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서 민첩성은 뭐고, 역량은 뭐고, 리듬은 뭐고, 지구력은 뭐다. 이렇게 쓰시면 충분히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은 발달적 직업 선택 이론에 관한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복습해서 한 번씩 더 보시면 기억이 잘 남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